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월요일의 뉴지스탁 마감 시황 뉴스입니다. 월요일인데 주식이 끝을 모르고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51.15포인트 내린 1946.98, 코스닥 지수는 45.91포인트 내린 569.79, 원달러 환율은 15.5원 상승한 121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142억 원, 개인이 4,420억 원어치 순매도했고 기관은 7,348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73억 원어치 순매도했고 개인은 100억 원, 기관은 239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 심화, 이 때문에 증시 투자자들이 패닉성 매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달러 위안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달러당 7위안이 깨지면서 환율 전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감, 또 달러 원 환율도 장중에 1218원까지 상승하면서 환율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글로벌 무역 분쟁이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에 주식 보유자 입장에서는 팔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고, 또 저가 매수를 기다리던 투자자들도 매수할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깨졌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은 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 속도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 지속된 지수 추락에 11년 전 멀티플 수준까지 회귀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수급 부담과 바이어 업황 문제가 더해지면서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인 하단 수준까지 근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1차 지지선을 1930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주가 순자산 비율, 즉 PBR 저점 수준입니다. 코스닥은 수급 부담이 아직 크게 해소되지 않았고 바이오 업황도 10월까지는 신약 임상 관련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제약 바이오 관련 정부의 지원 정책 발표가 예정돼 있는 연말이 돼서야 바닥 진입 테스트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일 간의 무역 분쟁, 우리로서는 대응책을 마련해서 극복할 수밖에 없는데요. 100대 핵심 소재를 1년에서 5년 내에 국내에서 공급 확보할 수 있다는 계획하에 정부가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출 규제에 맞서서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1년에서 5년 내에 국내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100대 핵심 품목은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개 분야에서 단기 1년 20개, 중장기 5년 80개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핵심 품목에는 대규모 연구개발 지원을 집중 투자하고 또 빠른 기술 축적을 위해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대로 발빠르게 우리가 준비하고 또 실천을 한다면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은 가져야 되겠죠. 그런 희망마저 저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과거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좌절감밖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낙폭이 2007년 8월 16일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야기된 미국발 금융위기 때, 그때 상황이 기억이 나는데요. 2008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9개월 뒤인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발했죠. 발발한 후에 한동안은 어려웠습니다만 2009년 중반부터는 주식시장이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경기민감주의 경우에는 하락폭이 컸던 만큼 상승폭도 빠른 속도로 커졌습니다. 가치 투자를 한 경우에는
큰 폭의 이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때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8월 5일 월요일의 뉴지스탁 마감 시황 뉴스였습니다.